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용 차량을 이제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장기 렌트하는 경우, 그리고 리스하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일단 차량 구입 시에, 그러니까 각각의 비용 항목들이 뭐가 들어가느냐 보면,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자동차세 세금을 낼 거고요. 그리고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들어가고, 통행료도 들어갈 거고, 어디 가서 이제 기름을 넣으면 기름도 들어갈 거고, 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 등등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각 상황에 따라서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을 거고요. 운영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시에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익히 알고 있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들어가겠죠. 리스료의 93%.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렌트 시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렌트비의 70%로 돼 있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뭐 통행료나 주유비는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자체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리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거고,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수리비나 정비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각 상황에 따른 단점부터 알아보면, 일단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이 첫 번째 있겠죠. 초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개인 소유로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상태도 보는데, 그 자산에 주택도 들어가고요, 부동산. 그리고 이런 차량 보유한 것도 그 기준에 들어가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그 할부가 부채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리스할 때 단점을 보면,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에 비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들겠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 차량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차인데 잔존가액을 3천을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을 리스 기간 동안 나눠서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이자 비용까지 내게 되다 보니 나중에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구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확연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사는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리스회사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계산서에는 부가치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의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 리스를 그 부채, 그러니까 채무로 보는데, 리스사도 그렇고 아까 차량을 구입할 때 그 할부하는 차량 할부사도 그렇고 금융권 자체가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채를 일으키면 본인의 신용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디 대표님,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님이나 개인 사업자의 대표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상이나 어떤 기타 이유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보면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대출의 한도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알아보다 보면 이 리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의 원인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대출 한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리스 시에는. 그리고 이제 금융 리스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는 운용 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소유의 차량으로 개념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도 이 금융 리스라 그러면 자산으로 동시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로도 동시에 잡거든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 할 때 단점은 알다시피 하허호 번호판이 붙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여튼간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판 자체를 싫어하시니까 이때는 뭐 리스를 이용하시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월 이용료에 자동차 가액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입 시에 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비싼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보험이 아니라 차량 렌트 회사의 보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기간 동안만큼은 보험 경력이 단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키로수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4만 킬로 정도를 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렌트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보면 이제 차량 구입 시에는 아무래도 다른 경우보다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시에는 아무래도 초기 부담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의 상승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렌트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렌트 시의 장점은 하허호 번호판, 이게 호불호가 갈려서 호 쪽인 사람들은 이 하허호 번호판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월 이용료에 자동차 가액에 보험료,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는 단점이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다 이러면, 혹은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차다 이러면 렌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게 이제 단점이었지만 여기서 또 장점으로 보이는 거,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에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상승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렌트 회사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법상으로 비교하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소득세, 법인세, 비용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처리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내게 되면 세금이 그만큼 더 줄어들 거고요. 돈이 적게 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덜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줄이자고 돈을 더 많이 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세법상 비교할 때는 소득세, 법인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따라서 이제 그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처리를 비교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가치세 공제 받는 게 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입하는 거나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세금기준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리스사에서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했을 때 비교를 정리해 보면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구입할 때가 가장 크고요. 이때는 등록취득세도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스하고 렌트는 초기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렌트는 상관이 없는데 구입할 때 할부로 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 상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거나 리스는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할증의 위험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에서 할증되는 건 없고 렌트사 보험이니까 대신에 이제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번호판의 차이는 렌트만 하허호가 들어가고, 총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입시가 가장 낮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리스하고 렌트는 뭐 똑같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국산차를 할 경우에는 보통은 장기 렌트가 좀 저렴한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렌트사는 일단 대량으로 차를 차 메이커한테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율을 많이 받고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료가 수입차 대비 싸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렌트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입차를 하게 되면 리스가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세 공제 여부에 있어서는 리스는 안 된다. 그리고 구입하거나 렌트할 때는 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면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비 처리 방식에,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쪽에서 경비 처리 방식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